제3의 낯선 땅에서의 정착 10분.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셨네요. 댓글로 남겨주신 이 가족이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같아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라고 써주신 분, 정말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럼 과연 이 가족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옛집이 있던 골목에 도착한 순간 가족들의 발걸음이 멈춘다. 드디어 찾은 그곳에는 집이 없었다. 완전히 무너져서 기둥 몇 개와 뒤뜰의 우물만이 옛집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다. 태수는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낀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겨우 서 있지만 마음은 더욱 무너진다. 다 끝났어.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술래도 충격받은 채로 서 있다.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지니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진다. 3개월간 품어왔던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민호도 말을 잃고 서 있다. 기억 속에 따뜻했던 집,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했던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영희가 갑자기 기쁜 비명을 지른다. 엄마, 꽃이 있어요. 코스모스가 살아있어요. 마당 한쪽 구석, 잡초들 사이에서 코스모스, 꽃 몇 송이가 혼자 피어 있었다. 핑크빛과 하얀색 꽃잎이 가을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다. 집은 사라졌지만 작은 꽃들이 혼자서 살아남아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술래가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정말 살아있네. 이 작은 꽃이 혼자서. 목소리가 떨린다. 집은 사라졌지만 이 작은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 마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영희가 엄마 곁에 앉으며 순수하게 말한다. 꽃도 우리를 기다렸나 봐요. 우리가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태수도 꽃을 바라본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추운 겨울을 혼자서 버텨내면서도 다시 꽃을 피운 코스모스. 자신도 이 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이 작은 꽃이 보여준 생명력을 본받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 희미한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린다. 민호가 아버지를 일으키며 말한다. 아버지,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18세 소년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저도 일해서 돈 벌고 아버지도 뭔가 하실 수 있는 일 찾으시고 그러면 새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한다. 뭘로? 돈도 없고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집 짓는 일도 힘든 일인데.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생각하니 더욱 절망스럽다. 술래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한다. 여보, 일단 오늘 하루씩만 생각해요. 당장 잠들 곳부터 구해야죠. 그때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다가온다. 어머, 이 집 사람들 아니야? 살아서 돌아왔구나. 7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야. 어디 갈 데도 없고. 할머니는 가족들의 사정을 듣고 안쓰러워한다. 할머니가 근처를 가리키며 말한다. 저기 판잣집 몇 채 있는 거 보이지? 그 중에 빈집 하나 있어. 월세는 50전이면 돼.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보다. 비록 임시거처지만 당장 들어가 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좀 까다로워. 돈을 못 내면 바로 내쫓거든. 술래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무슨 보답이야? 다들 어려운 시절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전쟁을 겪으며 사람들 사이의 정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서로를 의지하게 된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판잣집을 보러 간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6평 남짓한 공간이다. 천장은 낮고
벽은 얇은 판자로 되어 있어 틈새로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도 천막보다는 훨씬 낫다. 무엇보다 문을 닫으면 가족만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 좋다. 태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한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겠네요. 집주인 아저씨가 나타난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로 이 일대 판잣집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월세는 50전, 보증금은 100원이야. 돈 못 내면 바로 나가야 해. 딱딱한 목소리지만 전쟁 후 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조건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순례가 남은 돈을 계산해본다. 10원밖에 없어서 보증금을 낼 수 없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한다. 죄송한데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꼭 마련해서 드릴게요. 집주인이 난색을 표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머니가 중간에서 설득한다. 이 사람들 믿을만해. 내가 보증서 줄게. 결국 일주일 후에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을 구한다. 가족들이 짐을 들고 새 집에 들어간다. 비록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3개월 만에 가족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영희가 기뻐하며 집 안을 뛰어다닌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만의 집.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어른들도 미소를 짓는다. 짐을 정리하는 것은 금방 끝난다. 가져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담요 2장을 바닥에 깔고 솥과 그릇을 부엌 한쪽에 놓으면 끝이다. 순례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각자 할 일을 찾아야 해요. 가족회의가 시작된다. 순례가 먼저 말한다.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볼게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받아다가 팔면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 민호도 계획을 말한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겠어요. 서울재건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태수 차례다. 하지만 이 불편한 다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나는 영희나 돌보고 집안일이나 해야겠네요. 자신조차 확신이 없는 목소리다. 순례가 남편을 격려한다. 여보도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영희가 밝게 말한다. 아빠는 영희랑 놀아주세요. 그리고 밖에 코스모스 꽃도 가꿔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태수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다. 비록 큰일은 못하겠지만 딸을 돌보고 꽃을 가꾸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 영희랑 꽃 가꾸는 일은 아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날 밤 가족들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따뜻하다. 영희가 옛집에서 따온 코스모스 꽃 한 송이를 물컵에 꽂아 놓았다. 촛불 아래서 꽃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태수가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 꽃도 혼자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순례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꼭 해낼 거예요. 민호와 영희도 부모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모두 비슷한 처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한다. 서울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구했다. 하루 품삯은 30전, 부산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이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기겠어요. 18세 소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지만 의지만은 확고하다. 순례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호물자를 받아다 시장에서 파는 일을 시작한다. 통조림, 담배, 비누, 초콜릿 등을 팔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통조림, 싸고 좋은 통조림.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지만 하루에 10몇 전밖에 벌지 못한다. 태수는 집에서 영희를 돌보며 간단한 집안일을 한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괴롭다. 자신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창문 너머로 열심히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낀다. 영희는 새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쉽지 않다. 옷도 남루하고 신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위축된다. 하지만 밝은 성격 덕분에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다. 아빠, 저 오늘 새 친구 사귀었어요. 딸의 밝은 소식이 태수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된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인다. 각자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하루였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버틸 수 있다. 민호가 번 돈과 술래가 번 돈을 합쳐도 하루 생활비에 빠듯하다. 그래도 굶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비록 지금은 무력하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자신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이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코스모스 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방법을.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든다. 하지만 태수만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을 시도해봐야겠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가족들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